파일이고 열어줬으면 하는 파일은 2020-0613 빼기 본인 성함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선생님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그거 여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로축 출력 형태를 보면 소나타 뉴라이즈예요. 요거 써져 있는 게 모델명이죠. 121페이지. 자, 그래서 모델명 부분 머리부터 잡아줍니다. 차트는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 범례를 보니 주행 기록이랑 연비가 들어가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연비랑 주행 기록이 서로 붙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 해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운데 추천 차트, 모든 차트, 혼합 눌러줄게요. 차트의 종류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혼합을 누르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연비와 주행 기록 순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주행 기록이 무슨 차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래서 주행 기록에 꺾은 선형 써져 있는 거를 클릭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비는 뭘로 되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오른쪽에 보면 보조축이라고 있잖아요. 보조축 체크까지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 만들어지나요? 네. 자, 그리고 얘가 사작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 차트 이동, 세시트 클릭하고 제 4작업 만들어주고요.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옮겨줄게요. 네? 왜 이렇게 나왔어? 수능은 다 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고? 나 변경할 때 저 여기 미리 변경하고 그 이거 변경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여기서 해야 되는데 3작업에서 했구만. 1작업에서 해야겠다. 다시 할게요. 책이 없어? 네, 책 그거. 이 복사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딱 그게 없네요. 엑셀이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여기 오른쪽에 깔때기 그림 있죠? 눌러서 저 까질 필요 없는데. 요거 누르면 생겨. 차트 영역 누르면 생겨요. 응. 까딱이 없어. 자, 깔때기 필터 그림 누르시고 오른쪽에 범주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6개만 필요한데 8개가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아래쪽에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거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소나타 류라이즈 필요 있나요? 필요 있죠? 니로는요? 없어요. 그래서 체크 풀고. 이쿼넉스는 이코너스 있어야 되고, 티볼리는요? 있어요. QM3는 있어야 되고, 더 뉴 카니발 있어야 되고,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저는요? 그러면 우리 2개 다 뺐죠? 그리고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요 창은 깔때기 그림, 그러니까 필터 그림을 다시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자,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해서 레이아웃 3번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영역 서식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차트 영역에다가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가 아니고 분홍 박엽지 넣어달래요.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 다음에 서식으로 넘어가야 되죠?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구멍 가겠지 됐네. 됐나요? 하나씩 하자.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흰색까지 채웠다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차트 제목 부분을 꾸며주면 돼요.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채우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1 넣어줄게요. 글꼴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홈으로 들어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에 또 뭐 있어요? 굵게도 있죠. 굵게를 넣어줍니다. 이거 빼먹기 좋아요. 굵게 많이 안 넣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어달래요.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이거 흰색이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에요. 요거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는 말은 없지만 도형 윤곽선으로 검정색 넣어주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글자 지우고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 써줄게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7번 조건. 요거를 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7번 연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저희가 차트를 만들 때 애초에 연비를 보조축으로 지정을 했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표식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점. 요 점이 표식이죠. 네. 요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 뜨고 여기에 채우기 및 선 클릭. 깡통 그림이 채우기 및 선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표식 글씨 있죠. 표식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식 옵션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 제공에 요거 동그라미 눌러서 자, 그리고 마른 목골이죠? 마른 목골 찾아서 클릭.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줍니다. 말은 뭐예요? 네모가. 나름모. 마름모라고 써져 있어요, 문제에. 요거 다이아몬드 모양. 이거요? 이거 위에서 두 번째 거 다이아몬드 모양. 중국말로 뭐라 그러지? 평행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뭐라 그래요? 평- 아니 평행사가 내걸 뭐라 그러지?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변형이야. 빙명스 변식. 이게 평행사변형. 사실 빙명스 변식. 절대 만나지 않는. 네. 이건 마른 목골.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도 써져 있는데 그 17.3이 레이블 값이거든요. 연비에 대한 값이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이것만 크기 조절점이 있는지 확인. 이것만 크기 조절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근데 숫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옆으로 가 있어요. 17점. 자, 넣었더니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네. 이거는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아래 데이터 요소 서식 클릭하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옆에 요거 숫자 있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언제 하는데? 그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요 레이블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레이블 위치 있죠? 요거를 위쪽으로 눌러줍니다. 레이블 위치 위쪽. 요거 숫자 클릭하고 네. 클릭했는데.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창 떴죠? 네. 여기 아, 이거 레이블 옵션 클릭. 됐나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돼요. 아, 올라갔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넣을 거예요. 요 회색 얇은 선이 눈금선이에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아래서 두 번째 대시 파선으로 넣어줄게요. 됐나요? 검은색으로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면 잘 보이니까 바꾸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여기 세로 축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자동 누르셔도 됩니다. 가로축 글자에다 대고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조 세로축은 출력 형태와 값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한 칸당 5단위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2단위씩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0.0이라고 아래쪽에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짝대기로 나와요. 자, 이 이유는 1작업에다가 저희가 심표 스타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 형식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축서식에다가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란 창 뜨죠.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가 축 옵션이에요. 요거 안 나오시면 더블 클릭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숫자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축서식. 그럼 오른쪽에 축서식 창 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축 옵션 클릭.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축 옵션 나오죠? 자, 그리고 최소값엔 얼마 둬야 돼요? 0. 최대값에는요? 20. 그리고 기본 단위는 얼마씩 올라가요? 5. 하고 나서 손으로 쓰고 나서 엔터 치면 바로바로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5 쓰고 엔터. 바뀌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동막대 쭉 내려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눈금이라고 있죠? 눈금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주눈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주눈금에 바깥쪽 들어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바깥쪽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클릭.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숫자로 바꿔줍니다. 바꿨나요? 자, 그리고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야 돼요? 한 자리까지 보여야 되죠. 소수점이 5.0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문제에. 그래서 소수 자릿수에 1이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써져 있을 거예요, 아마. 됐나요? 그럼 끝. 자, 그럼 7번 조건까지 끝났어요. 이제 8번 법리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여기 주행 기록 연비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아래 법내 맨 아래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비를 한 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비 킬로미터 리터를 클릭을 하고 편집 눌러줄게요. 자, 그럼 제1작업이라고 나오죠? 그거 지우고 직접 씁니다. 잠깐만요. 앞에 체크박스 체크를
안 돼요. 어떻게 연비하는 연비하고 편집. 그리고 그거 지우고 쓰시면 돼요. 맞아요. 그거 지우고 쓰시면 돼요. 원래 그렇게 돼요. 원래 그렇게 돼요. 지워요, 지워. 싹 지워요, 싹. 그리고 싸요. 저도 1작업 노루하잖아요. 아 그러게 깜짝 놀랐어요. 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요게 두 줄로 범례에 써져 있는 경우 이유가 1작업이 두 줄로 써져 있기 때문에 차트도 두 줄로 써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요거 안 들어가고 내가 입력한 글씨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킬로미터는 소문자고 L은 대문자. 했어요?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줍니다. 이거 주의사항이 있는데 간혹가다 꼭 체크박스 체크 푸는 경우 있거든요.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9번 나머지 아니에요.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는 삽입한 후 출력 힌트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위에 메뉴 삽입에서 도형 클릭합니다. 설명선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노란색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도 조절해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여기 왼쪽 하단의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 누르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테마 스타일에 생윤곽성 파란 강조일 뭐 이거 첫 줄에 있는 거 원래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검은색으로 요걸로 넣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최고 연비라고 써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씨 없는 부분, 글자가 없는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하고 홈에 가서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둘 다 눌러줄게요. 글꼴도 굴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꼴은 사실 안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가운데 맞춤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굳이 이제 글씨가 좀 요것보다 길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자 개수가 많다 그러면.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 자, 그러면 함수 문제 풀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 1작업 시트 들어가겠습니다.
했나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희 지금 함수 문제 안 풀었죠? 그죠? 함수 문제를 안 풀고 차트까지 다 하면 몇 점 나오게 해요? 몇 만점이 120점 빼니까 500에서 380. 400 딱 380점 맞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380점 나와요. 그러면 B예요. B등급이죠. B급은 원래 몇 점 나와서 300점 이상이면. 아, 300점 이상이면 B예요? 네. 그럼 B는 무조건 맞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2, 3작업 끝내고 4작업 차트까지 하면 이거 함수 빼고 38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문제만 풀면 A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6번 연비.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비를 구하시오. 여기 H14에 써져 있는 값을 다음 표에서 찾고 이거와 같은 행에 있는 이 연비의 값을 여기에다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몇 페이지 가야 돼요? 교재 119페이지. 자,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선생님 7번 안 해요? 7번 했어요.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처음에 하고 갔잖아. 자, Vlookup 무슨 함수예요? 첫 번째 열에 자, 아니 찾는 값이 찾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함수였어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 제일 처음에 H14셀 그거를 외워. 같은 그 보시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들어가는 찾는 값. 두 번째 이제 그 값이 속한 있는 거. 찾는 값이 표 범위 찾는 값이 들어간 표 범위죠. 표 범위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번호. 열 번호 네 번째로 들어가는 거 영인가 그런 거 어림 차수기 맞는지 일치 혹은 근사 다 틀리네 다 틀려 그냥. 그래도 영 아니면 일을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 틀리네 다 틀려. 응? 안 외울 거야? 열 번호는 맞았어요. 안 외울 거냐고. H14는 외웠어요. 안 외울 거냐고. 자, 여기에서 표 범위는 H14.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머리 안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언제 외울 거야? Vlookup 외워줘야지. 맨날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에 20점이에요. 네. 하나 20점이에요. 잔소리 할 거야. 자, 여기 제14에다 클릭하고는 Vlookup 불러줄게요. VL 쓰면 아래쪽에 Vlookup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Vlookup이라는 창 하나 뜨죠? 네. 자, 여기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이 들어가는데 요걸 찾아줄 거잖아, 표에서. 그래서 H14 클릭합니다. 선생님 관리 코드에서 클릭 안 하고 저기 BO 클릭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값을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는데 블럭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까요? B5에서부터 H12까지 함수는 머리 다 빼는 거예요. D를 제외하고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콜인덱스 넘 열 번호. 우리 뭐 찾는 거죠? 연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범위 기준으로 연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0. 그리고 확인. 됐나요? 네. 1 넣어도 이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16.1이 나와요. 근사값이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오류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사값이 무슨 뜻이야 선생님? 중고가 만원. 자 문제 5번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만원. 정의된 이름 중고가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라지 함수예요. 라지 함수 무슨 함수예요? 두 번째. 크다. X 라지. K번째로 큰 값을 찾는 함수였죠.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뭐가 들어가요? 우리 선생님들 안 외울 건가? 범위. 그 다음에 K 번째. 자 이때 K 번째는 내가 정하는 거야.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을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지,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지 이런 걸 넣어주는 게 라지 함수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찾고 싶대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고 싶대요. 왜 이래? 자 J13에다가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LA 써줄게요. LA가 자 그럼 라지 나왔나요? 네. 그거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라지 다 써졌죠? 자 그리고 FX 눌러주시고 어레이 범위 맞아. 어레이는 범위가 맞아. 자 그러면 높은 중고가 만원. 범위 어디 잡아야 돼요? BO요? 아니에요. 비싸죠. F5부터 F12까지 잡아야지. 중고가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뭔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F5부터 F12까지를 범위를 잡으면 여기에 이름을 정의해 놨잖아요.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중고가라고 나와요. 그죠? 네. 시험 문제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앞서서 1작업 작업했을 때 했던 이름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분명히 범위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범위에 중고가란 이름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K라고 나와 있던 거 몇 번째로 큰가?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K에다가 2 씁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K로 정하는 거야. 내가 첫 번째로 큰 걸 찾을 건지, 두 번째로 큰 걸 찾을 건지,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건지. 그래서 K에다가 2 쓰면 돼요. 했나요? 네.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선생님, 제가 시험 문제 풀 때요, 적어도 맥스, 민, 라지, 스몰, 브이로거 요렇게는 외워주셔라. 얘네는 나오니까. 이 중에 하나는 나온다고. 맥스, 민, 스몰, 라지, 브이로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렇게 5개만 외워도 적어도 2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A등급이야. 좀만 노력합시다. 그럼 A등급이라고. 선생님은 엄청 A 등급이 몇명 나오면서 되게 대박. 대박은 아니야. 그동안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뭘 대박까지. 자 4번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요. 자 연료가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입니다. 자 뒷섬 무슨 함수죠? 그냥 합계? 그 뭐지? 전부 데이터를 D를 머리 B사부터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함수냐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니까. 조건은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아, 조건이. 선생님 프린트 만드셨다며 빨리 컨닝을 좀 야. 선생님 그러면 뒷섬하고 썸하고 차이는 뭐예요? 프린트에 일부분만 해줬어. 아 그래요? 네, 한 두 개는 빠졌어. 선생님 한 3번 했는데 썸이랑 뒷섬 함수의 차이가 뭐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뭘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을 해봐요. 전체 데이터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니야. 썸은 썸은 더 많은 거 조건이 그냥 썸이? 썸 그냥 썸은 뭐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그냥 합을 구하는 거야. 범위 내 그냥 모든 합을 구하는 거야. 아, 범위 내에 모든 합. 어. 아, 뒷섬은 조건이 조건. 추출해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아, 그게 조건이야. 따로 요것만 모아서 내가 더할 거야. 그게 조건이라고. 썸은 전체를 다. 썸은 다 더하는 거고 범위 내에 있는 걸 다 더하는 거고 뒷썸은 그 중에서 골라서 더하는 거고 썸이 썸이프도 그 중에서 골라서 구하는 거야. 똑같은 함수야 뒷썸이랑 썸이프랑. 다른 점은 D가 들어간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썸이프는 그것만 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 똑같은 함수예요 그게. 어서 오세요. 우산을 의자가 없는데. 의자가 없는데. 아, 어? 왜? 의자가 없는데. 어? 왜 우산 없지? 누가 잘못 이상한 이걸 가져갔지? 사실은 이게 뒷섬은 우리 조건에 이 전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구하겠다는 요거고 썸은 이 전체 범위를 다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섬이 왜 조건이 또 머리 아파? 또 머리 아파? 아니 요새 어지러우면 막 하다가도 머리가 없는다. 안 힘들어 가는 함수가 나오면 머리 아파. 아니 그게 함수 지식이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 뭐죠? 뒷섬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에 두 번째. 필드. 무슨 필드? 필드가 무슨 필드? 조건이 합계를 구하는 필드. 필드. 머리잖아요, 머리. 계산할 필드. 계산할 필드. 필드가 머린 건 맞는데 무슨 필드가 들어가냐고. 계산할 필드가 들어간다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세 번째로. 조건과 조건이 속한 조건 필드. 이거를 오늘 거를 타고 선생님, 쫑알쫑 그만이야. 정말 중요하니까 쫑알쫑알 그만이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안 보여줄 거야. 말하느라서 못 쓰고 그냥. 조건 필드. 이제는 머리에 들어와요 이제. 별로가 안 들어와 돌아가지 않아. 무슨 소리 하지 않아? 시원하고 알았어. 안 해줄 수 있나? 不要太贪吃。너무 욕심하지 마. 아니 공부를 욕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는하고 뒷섬 불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주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가 필요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비사부터 h 12까지.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 뭐에 대해서 계산한대요? 주행 기록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주행 기록 필드인 H4 머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인데 조건이 가솔린입니다. 요거 써져 있는 게 연료죠. 그래서 연료 D4부터 D5까지 블럭 잡아주면 돼요. 됐다 하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하고 소수점 해야 돼요. 소수점 없는 소수점.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합계값이 구해져요. 4번 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 첫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예요. 자, SUMIF 방금 물어봤었죠? SUMIF 무슨 함수예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조건들만 추출해가지고 합계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인수. 조건이 먼저? 아니야. 조건이 먼저 아니야. 처음에 들어가는 거 범위 먼저 들어가요. 조건을 찾을 범위. 레인지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조건. 자, 이때 대부분의 조건에는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셀 주소 불러오는 게 아니라면.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더할 범위. 자, 카운트 if는 뭐예요? 카운트가? 카운트를 뭘 나누는 건데 개수 카운트가? 아닌가? 개수를 세는 거지.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 조건들이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 뭐뭐 들어가요? 범위랑 조건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면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냥 에버리지 if로 하면 구해지긴 해요. 근데 굳이 SUMIF와 COUNTIF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결론 뭐예요? SUMIF에서 나누기 COUNTIF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거든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합계에서 나누기 더한 개수를 하면 평균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의 합계에서 조건의 개수를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213에다 클릭하고는 SUMIF 불러줍니다. 위에서 두 번째 SUMIF.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자, FX 눌러주시고 요거 FX 눌러주시고 자, SUM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조건이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차량. 자, 이게 어디 써져 있냐? 연료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연료 범위를 다 잡는 거예요. 내가 하이브리드만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 써져 있는 범위를 다 잡는 거야. 그래서 DO부터 D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게 레인지라고 했죠. 네. 레인지가 뭐라고? 레인지가 차를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그 크리에이티어가 뭐냐고. 조건. 영어를 외우지 마. 한국어를 그냥 외워. 자, SUMIF의 두 번째 들어가는 거 뭐야? 조건. 하이브리드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하이브리드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직접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클릭해도 돼요. 네. 그럴 땐 큰 따옴표 넣으면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SUM range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합계를 구할 범위. 연비를 그쵸, 연비의 합계를 구할 거죠. 네. 그래서 G5부터 G12. 자, 선생님 뒷섬도 합계를 구하는 거고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SUMIF도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였어. 그죠?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머리. 그치, 머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러니까 뒷섬은 머리를 가지고 해요 다. 그래서 머리를 처음에 아예 다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함수들은 다 머리를 뺍니다. 머리행을
빼고 그 범위 그대로를 잡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이프 끝났죠? 근데 우리 나눠야 되잖아. 뭘? 카운트 if를. 그래서 뒤에 여기 가로 뒤에다가 가로 끝 뒤에다가 슬래시 하고 카운트 if를 써줍니다. COUNTIF 가로 열고 COUNTIF 검색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씁시다. 검색이 안 되네요. 귀찮게 시리. NTIF 가로까지 열어주세요. 됐어요? 네. 그러면 카운트 if로 바뀌었죠? 이거 창 떴죠? 자, 레인지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뭐가 들어가요? 조건을 찾을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임명하고 DO부터 D12까지. 두 번째 하이 브리드.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거 조건 큰 따옴표 하이 브리드. 귀찮으면 요거 써져 있는 셀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다음처럼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소수점 첫째 자리. 자, 그럼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와요? 둘째 자리. 저는 두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자고 돼 있잖아요. 아예 아싸리. 그래서 이 13에다 클릭하고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줄임 눌러주시면 소수점 한 자리로 바뀌어요. 저 어디 가지 잘못했어요. 여기 요점이 뭐라고 네, 여기 잘못했어요. 왜 요점이 너무 이거 하이브리드. 조건은 그 범위 잡았어. 일단은 저 앞에 거는 했고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서 범위 잘못 적었더라고. 아까 M을 잘못 쳐가지고 함수를 이제 머리야. 이거 무슨 범위라는 거죠? 나 머리 하나도 안 부족한 같아. 계속 머리 먹으면서. 아니 부담 갖지만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 열심히 좀 하고. 자릿수 줄이? 문제가 요거 한 거야. 이렇게 나오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요. 너무 스트레인데. 아니야, 그래도 따라하고 능력하고 A급으로 할 수 있어. 맞아 A급을 봐. A급은 진작부터 나왔어. 아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여기 딱 요거 딱 두 개만 해도 A급이야. 아까 뒤에 요렇게 라지, 맥스, 스몰, 민 라지, 맥스, 스몰, 민 이렇게 4개 그리고 브이로거 이렇게 5개만 외워라. 선생님은 그냥 안에 제가 잘 아는 거 2개만 풀면 돼. 그러니까 근데 브이로그업은 어떻다 그랬어? 항상 나오. 맨날 나와.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건 통으로 외워라. 두 번째 맥스, 민, 라지, 스몰은 쉽잖아. 네. 그렇게 2개만 풀면 40점이죠. 아까 우리 최종 얼마였어? 38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420점이 지금 커트라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나오는 거 요번하고 5번이요? 맥스, 민, 스몰, 라지 5개. 브이로거 맥스, 민, 스몰, 라지. 선생님 우리 한 중에서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중에. 어떤 문제? 자, 다시 말하지만 나 그만 말하고 싶어. 선생님, 브이로그 함수는요 맨날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외웠으면 좋겠다. 한 번만 말할 거야. 맥스, 민, 스몰, 라지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맥스, 민, 스몰, 라지는 쉽잖아. 예. 그렇게 하자고. 네.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네. 그냥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잉? 예. 자, 2번. 직영적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경기, 인천. 그 외에는 기타를 구하시오. if mid 함수 구할 거예요. 자, if는 무슨 함수예요?
어? 큰일 났네. if 무슨 함수? 거진 실거진. 그치. 참거진. 조건식에 참거진. 참과 거짓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표시하는 거야. 안에 들어가는 인수 세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 이게 좀 기억이 나는 참고지. 이게 가장 어려워. 이게 어려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기억해. 문제야 그게.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참, 세 번째 거짓. 자, 그럼 미드 함수 무슨 함수예요? 미드에 그런 건참좀뭘 정하지. 소리하는 건가? 추출하는 거야. 뭘? 어디서? 그렇지. 텍스트에서. 텍스트에서. 글자에서. 원하는 지점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 뭐뭐 들어가요? 추출하고 싶은 텍스트. 두 번째 시작 지점. 세 번째 추출 개수.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경기, 인천, 그 외에는 기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if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뭔지 첫 번째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에는 뭘 쓰고 싶은지, 세 번째는 거짓에는 뭘 쓰고 싶은지를 찾으면 돼요. 자, 이때 문제를 보면 쓰고 싶은 게 세 개예요. 거기에다 나타내고 싶은 게 서울, 경기, 인천, 기타죠. 그죠? 네. 자, 결과값이 3개일 경우에는 결과값이 다음처럼 3개일 경우에는 if를 하나가 쓰는 게 아니고 2번을 씁니다. 다시. 4개일 때는 3번 쓰는 거죠.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거에 집중만 하세요. 결과값이 3개일 경우에는 if를 자, 그러면 if가 2번 들어간다는 거는 조건도 2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조건부터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때 관리 코드 세 번째 글자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가 뭘까요? 미드 함수예요. 이 관리 코드 세 번째 글자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자, 그럼 미드 함수로 구해진 결과값이 몇면은 1이면 요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미드는 텍스트 함수라서 숫자 1의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 붙여줘야 됩니다. 함정 문제예요. 관리 코드가 어디 써져 있냐? BO에 써져 있지? BO에 써져 있는 글자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는 1이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1이야. 참이면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결과값이 서울로 나왔으면 좋겠대.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는 경기, 인천이랑 기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여기가 2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뭐 써줘? 여기다가 두 번째 if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요게 이제 if 첫 번째 거고, 그리고 거짓의 if를 한 번 더 써. 자, 그러면 두 번째 if에도 또 뭐가 나오겠어요? 조건과 참과 거짓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응. 자, 그럼 조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세 번째 글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2면 요거겠죠? 그래서 똑같이 미드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미드가 는 뭐면 2면 참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경기, 인천. 거짓에는 기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직영점 구해봐야 되겠죠? 자, j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f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조건식인데, 우리가 조건식에 미드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함수 마법사 부르지 말고 바로 연결해서 미드 불러줍니다. mid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미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비오. 추출하고 싶은 글자가 써져 있는 B5 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 지점. 몇 번째부터 추출할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거 추출할 거죠. 그래서 3. 그 다음 몇 글자 추출해요? 한 글자 추출할 거죠. 그래서 1. 자, 그 다음 미드 함수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if 함수로 넘어갑니다. if 클릭. 자, 그리고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우리는 미드로 구한 1이 뭐면 는 1이면 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만이 조건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는 1까지. 그래서 가로 뒤에다가 는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to로 참에는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서울. 서울. 근데 아니 안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나는 2% 다시 들어가. 2% 다시 자, 그 다음에 펄스 거짓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if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if 가로를 직접 열어줍니다.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if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식을 구해놨잖아요. 첫 번째 if의 미드 부분을 여기 수식 입력줄에 미드부터 1까지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if 있죠. 다시 클릭해서 여기 로지컬 테스트에다 클릭해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2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선생님 두 번째 if 누르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로 아까 if로 넘어갔을 때 로지컬 테스트 칸에 클릭을 안 했다니. 이게 가로가 안 열었네. 가로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여는 것까지 써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드래그 바로 해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서울 밤에 입구 안에 if 열고 if 가로까지 열어야 돼요. 가로 열고 그다음 이거 클릭 그다음 여기 클릭 요 사이로 클릭. 아니 그냥 if 클릭하면 돼요. 사이고 자시고 없어. 그냥 if 클릭하면 돼요. 가로 열고 if 클릭 그럼 if 창 바뀌었죠? 여기서 2를 써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제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거 if 다시 클릭 여기 클릭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2 쓰고 가로 닫기 저기 큰 다음부터 닫고 얘는 순서를 외워서 어려운 거야. 순서를 외우면 안 돼 얘는. 자, 그 다음에 value if true 두 번째 if에 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인천.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기타. 그냥 함수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식만 써서 답이 나올까요? 이 식만 외워서. 답이 나와요. 쭉 써서 하면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 읽고 어떻게 풀 줄 모르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얘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얘 누르시면 돼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비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랭크 EQ 함수입니다. 랭크 EQ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선생님?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 비교 대상 그치 찾는 값 아니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숫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 세 번째 내림인지 OR 오름인지 자 그래서 I5에다가 클릭하고는 그리고 RA 써주고 랭크 EQ 아래에서 세 번째 있죠? 그거 더블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 됐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는 수 순위를 알고 싶은 거 우리 뭐에 대한 순위를 구한대요? 연비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고 되어 있죠? 연비 어디 써져 있어요? G 5셀 써져 있죠. 그래서 G5를 클릭. 자, 그리고 루프는 비교 대상 범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G5부터 G12. 여기서 중요한 거.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넣어줘요. 비교 대상 범위에 절대 참조 넣어줍니다. 넣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름인지 내림인지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큰 수가 1등인 걸 원하기 때문에 오더를 0으로. 됐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몇 등 나와요? 4등 나오죠. 근데 문제에 뒤에 위라는 글자를 써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기 구해진 가로 뒤에다가 클릭하고 엔드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아주고 엔터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값은 클릭하시고 자동 채우기에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1등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절대 참조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